저는 점점 메타버스가 진화하면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동윤씨 지금 뭐 하세요? 하면서 걸렸어. 뭐 딴짓 하나. 아무리 메타 세계에서 지킬 건 지켜야죠. 뭐 이런 식으로 혼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혼낼 수 있어요. 웃겨.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설계하는 친구들한테 설계사무소는 절대로 재택이 안 된다.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설계사무소도 재택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인터뷰한 분 중에 네. 되게 유명한 해외 사무소 다니던 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는 팬데믹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대요. 네.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설계사무소인데요? 네, 맨하탄에 있는 설계사무소인데. 같은 분일 것 같아요. 그런가?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업무는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전체 다. 그럼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보자면 장점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죠? 실제로 만났을 때는 또 소통을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질 좋은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맞아요. 이게 실제 만나서 얘기할 때, 전화로 얘기할 때, 이메일로 소통할 때 그때 이 사람의 의도라든지 그런 거 파악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말투, 목소리 이런 거를 VR 공간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느끼기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재택근무가 쉽게 얻기 힘든 부분이긴 하죠. 맞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져다주는 감동은 아직 가상 세계가 따라오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감동의 영역, 우리가 정말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거가 더 훨씬 많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아직까지.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붙어 있으면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프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ESG라는 거 알고 계세요?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만. 보통 기업을 평가할 때 네. 기업 규모라든지 매출, 연역 이런 수치적인 것만 봤었다면은 최근에는 ESG라고 해서 환경, 사회적인 이슈,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라고 하는데 지배구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기업을 평가한다 이런 건데 예전 시대와 다르게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지배구조적인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의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이슈거든요.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친환경 기업이다 이런 이슈를 계속 던지면은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측면에서 다가봤을 때도 메타버스를 또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곳이기 때문에 마크 주커버거가 한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다가 뉴욕으로 회의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예. 그 시간 플러스 거기에 왕복하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또는 화석연료를 떼워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원격 근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메타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면서 1시간 17분짜리 영상을 PT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네. 재택근무의 장점이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는 진짜 출퇴근 시간 요즘에는 경기도권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면 엄청 짧은 거예요. 네. 기본 2-3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나 날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거의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해야 일을 좀 잘할 수 있어서. 그게 또 회사라는 그 사무실에서 가져다주는 그런 숨막힘 이런 게 있을 때 근무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오프라인에서밖에 못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점점 메타버스가 진화하면서 그런 것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직장 상사의 갈굼이라는 거를 진짜 눈앞에서 느끼는 그런 체험이라던가 그렇죠.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동윤씨 지금 뭐 하세요? 하면서 걸렸어. 뭐 딴짓 하나. 아무리 메타 세계에서 지킬 건 지켜야죠. 뭐 이런 식으로 혼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혼낼 수 있어요. 웃겨. 우리가 게임 속에서도 혼내요. 누가 트롤짓 하면 혼나잖아. 갈구는 건 똑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오프라인에서 경험이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럼 네, 그렇죠.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게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툴의 발전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잔디, 노션, 스프레드시트를 썼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슬랙,
노션, 스프레드시트 뭐 당연히 구글 캘린더 뭐 당연히 공유를 하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떤 툴 많이 쓰세요? 저희는 지금 노션이랑 그다음에 노션만 네. 소통하는 툴, 커뮤니티 툴은 안 쓰세요? 아 텔레그램 씁니다 저희는.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는 무료예요 일단. 네. 그리고 파일이 영구 보존이 됩니다. 그게 용량 무제한이에요? 예, 용량도 무제한이에요. 대신에 큰 거 올릴 때 그렇게 좋진 않은 게 무료인데다가 용량 무제한인 만큼 업로드 속도가 좀 느려요. 그건 좀 단점입니다. 그래도 한 번 올라가면 평생 쓸 수 있어요.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동기화가 바로바로 됩니까? 제가 파일 올려서 업로드 완료됐다고 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한참 전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아 텔레그램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는 속도가 그것도 살짝 반응 속도가 느리긴 한데 계속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요? 굉장히 느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 많이 빨라졌기도 하고요. 그게 러시아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돈 어떻게 버나 궁금해가지고 수익 모델 제가 찾아봤거든요. 뭐예요? 근데 우리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하고, 왜냐면 우리 대표님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예요. 그 왜 그러지? 아 근데 진짜 그런 걸로 만든 것 같은데 뭐 모르죠. 또 어떤 저희가 모르는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뭘 알고 싶진 않고 어쨌든 되게 아직까진 좋아서 쓰고 있고 저희도 근데 이제 속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슬랙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랙이 괜찮아요. 슬랙 좋아요. 그 텔레그램도 토픽별로 방 만들 수 있죠. 예. 그리고 노션도 같이 쓰는 거 저처럼. 노션은 정말 아주 혁명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종종. 요즘에도 노션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네. 아니 저도 노션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단순하게 쓰긴 하거든요. 네. 구글 캘린더 갖고 오고 태스크 같은 거 나눠서 관리하고 하는데 대표님은 노션을 진짜 잘 쓰더라고요. 저희는 노션을 좀 많이 기록 같은 거 다 남기고 아카이빙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직업이 약간 아카이빙 쪽 아카이버잖아. 아카이버라서 모든 걸 기록하는 남자. 걸어다니는 블랙박스라는 말이. 아니 거의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같이 밥 먹으면은 적어도 사진 20장 찍어. 20장은 좀 아니죠. 이렇게 찍는. 그게 아니고 2장 정도? 아 그래? 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좀 뭔가 재밌는 일이나 기억하고 싶은 일을 바로 사진을 찍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럴 때 쓰는. 그렇죠. 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1, 2년 지나서. 그러면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안 쓰시고 써요. 그것도 씁니다. 그것도 쓰세요? 네. 언제 쓰세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정산할 때, 그쵸. 급여 정산 때. 그 제가 만들어드린 틀로 쓰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 자산 관리용. 그거 쓰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 안 쓰시는구나. 요새 좀 안 썼는데 저희는 스터디 리더분들이나 멤버들 복잡하니까 정산할 때 그거 한눈에 우리 흐름을 또 다 볼 수 있어서 구성원들이 좋네요.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하면은 또 어떤 점이 또 좋을까요? 일단 근데 그 공간 이동에 대한 자유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는 거니까 노트북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맞아. 아니면 집이 사무실이 되거나 되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사무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변에 카페들이 많잖아요. 카페 사장님들이 다 제가 단골이거든요. 예. 다 자기 가게만 오는 줄 알아요. 아 진짜? 그냥 하루에 카페를 4-5군데를 가버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왜 맨날 오세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일식에 무인 카페를 제가 차렸습니다. 커피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좋다 근데. 그래서 무인 카페에서도 일하고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사무실도 자리가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저기서도 가끔 일하고 자리 옮겨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무실에 자리가 정해져 있고 맨날 일로 와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성향이면은. 근데 한 군데만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요. 그 안정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거는. 반대로 재택근무의 단점, 개선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을 혼낼 때 좀 더 리얼하게 혼내야 된다. 자,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영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경영자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거고, 또 실무자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다면 피드백 관리? 피드백 줄 때마다 뭔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카톡이나 어떤 메신저 툴로 뭔가 메시지가 오면 그걸 바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이면은 바로 동윤씨 잠깐만 일로 와봐요. 이러면 빠른 처리들이 바로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게 좀 빨리빨리 소통이 될 텐데 만약에 재택근무 중이면은 뭐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소통의 한계, 그 스피드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무슨 뭐 가상 오피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는 되게 좋은 대안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원격 근무 비선호하는 분을 한번 데려다가 셋이 한번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회사 내에서도 대면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군이 앞으로 생길 거고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은 직군이 생길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비대면으로는 일이 안 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건 직군과 어떤 회사의 사업 모델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격 근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 잘 들었고 결국에 어떤 되게 다양한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쵸. 이거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전 또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